자율과 자유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 자신의 일, 자신의 가정, 배우자, 이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왜요? 음란물을 너무 좋아하고 성에 중독되어서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 에너지, 재정을 쓰다 보니까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포르노그래피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영상물이 교과서로 자리를 잡아요. 텍스트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가 아닌데 그게 실제인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쾌감을 가져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범죄자가 돼요. 성범죄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게 그렇게 내가 중독된 것이 교과서가 되고 교재가 되다 보니까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학교 남학생인데 이제 학교에서 어떤 같은 남자아이를 이제 성기를 이렇게 장난식으로 만졌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소송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어려움을 좀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제 음란물을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재밌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게 성추행으로 되어지고, 예, 굉장히 학교에서 이제 잘려야 되는 위기, 퇴학당해야 되는 위기, 뭐 이런 것까지 겪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잘 풀려서 중학교를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음란물을 보다가 그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생각해서 어떤 여과 없이 잘못된 거야라는 생각 없이 이렇게 교과서나 교재로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음란물 중독의 두 가지 위험 요소는 첫 번째는 내성이에요. 두 번째 금단 현상인데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성은 항상 내가 처음에 느꼈던 쾌락만큼 느끼면 되는데 그 내성화가 일어나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만큼. 그래서 더 강력한 거, 더 시간도 길고 더 자극적인 거, 더 강력한 거, 네. 그리고 그런 것을 찾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 이게 뭐냐? 내성이에요, 내성.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이렇게 야한 게 있으면 굉장히 이 쾌감이 높았고 그것으로 만족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내성하거든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모든 중독의 가장 무서운 건 내성이에요. 게임을 한시간 하던 친구가 한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5시간, 10시간을 해야 돼요. 그럼 음란물 중독자도 한시간 보는 게 아니라 한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길어져요. 왜요? 내성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금단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끊으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뭔가 이상하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 이게 음란물 중독. 모든 중독의 똑같은 위험 요소죠. 그게 뭡니까? 바로 내성과 금단 현상이다. 그래서 중독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성 중독의 탈출 단계는 이래요. 첫째는 솔직해야 돼요. 솔직히 성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거. 근데 모든 중독의 첫 번째 단계,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의 첫 번째도 내가 중독자입니다. 라는 걸 시인하는데 이 시인을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중독자로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 이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틀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 것에 대한 잘못됐다는 생각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상물이 아니라 실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물에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저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저렇게 상대방을 대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사람과 사랑을 하면, 가짜인 영상물들이 시시해지고, 이거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인데, 제가 이 중독에 관련된 책들을 쭉 다 읽어보면 대부분 전문의들이 하는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진짜 상담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강조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암을 잘 치유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중독에 걸렸을 때 나를 정말 꺼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뭐 하냐면, 그냥 약 지어주는 사람, 그냥 10분 상담해주는 사람, 30분 상담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사실 중독자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중독이 빠져나오는 율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3% 정도를 잡아요. 그리고 사회치료는 그 이상을 더 많이 잡기는 잡는데 그만큼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건 어렵다. 그런데 빠져나오려면 어떤 사람 만나야 된다? 좋은 상담사를 만나야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성중독 원인을 파악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성중독자가 됐을까? 어떤 사람은 우연하게 성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관계에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내가 성적인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성중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만 잘 잡아주면 또 어렵지 않게 거기에 더 깊이 빠지지 않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또 환경도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쾌감 감소의 법칙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매일매일 이 정도의 성적인 중독에 있었다면 그 시간과 횟수와 그런 것들을 점점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술을 우리가 끊을 때도 우리가 한 번에 못 끊으니까 단주라고 얘기해, 단주.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성중독도 마찬가지로 줄여가야 된다. 일곱 번째는 유혹받을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내가 놀면 아, 내가 성적인 중독의 현상을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부부도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계속 그 결혼 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려움에 있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계속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신앙생활하고 남편도 신앙생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인이 얘기해도 남편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끝까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뭔가를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혹받을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는데 중독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유혹받는 게 아니야.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중독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는 뭐냐면 산책하고 운동. 산책하고 운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모든 중독에는요, 이 산책과 운동이 굉장히 큰 힘을 줘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는 항상 오후에는 노동을 시켰어요. 미국과 캐나다에도 중독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오전엔 예배를 드리고요, 2시간 정도. 오후에는 다 노동을 시킵니다. 이거 왜 노동을 시키지? 근데 노동을 할 때 사람의 정신이 맑아지고 땀을 흘릴 때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중독을 거부하고 중독에서 나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중독자들은 1년만 제대로 중독에 빠져도 근육이 다 빠지고요. 서 있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의지가 되게 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산책과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절대자를 만난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내가 성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 큰 도약 발판을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난 이런 더러운 것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시시해지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이건 뭐야? 내가 왜 이런 거에 끌려다녀야 돼? 이렇게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열 번째,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저랑 같이 이 중독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럼 어때요? 이게 1대1로 1대 다수로 어쨌든 성에 대해서 뭔가 같이 고민하면 이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럼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때요?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으면 표적이 돼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 위험이 표적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다 모임을 가져요. 네. 12단계 회복 프로그램도 모임이에요. 소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도 같이 배우면서 서로 퀴즈를 내고 같이 회화를 하고 같이 시험을 보고 하면 실력이 빨리 느는데 혼자서 하면 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돼? 감이 잘 안 쓰죠. 중독도 똑같아요. 같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회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중독에서 나오려면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완치는 없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계속 그 중독의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도박, 마약과 약물, 음란 중독 모두 한 번에 완치되는 건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오래 걸려서 시간이 걸려 치유되어도 다시 중독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자매님을 상담을 했는데 5년 동안 술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술 중독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5년 뒤에 술 냄새를 맡고 술을 마셨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독자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중독에서 내가 치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암에 걸리면 다시 6개월마다 5년 동안 검사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중독에 걸렸다는 건 뭐냐면 나는 중독자가 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걸려서 완치가 되더라도 완치란 없다. 내가 또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나는 괜찮아. 예전하고 달라. 나는 뭐 전혀 유혹받지 않아. 그러다가 다시 유혹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